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 창의적 사고 이번 주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파이썬을 대부분의 친구들이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동작까지 한번 잠깐 봤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파이썬은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일까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파이썬을 쓰고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뭔가 창작하고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구문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나 문자열,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해줘야 화면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간단한 입출력 함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제부터는 훨씬 더 많이 듣겠지만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소프트웨어, 뭔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게임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도 부르지만 또 뭐라고도 부르죠?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래 한글, 엑셀, 게임 등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응용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어요. 이제 컴퓨터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간이 있겠죠. 유저라는 개념의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컴퓨터랑 대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역할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 하드웨어랑 제일 긴밀하게 닿아 있는 걸 운영체제 O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OS 얘를 뭘로 만드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래 한글을 만들려면 뭘로 만들면 될까요? 엑셀을 만들려면 아니면 익스플로러를 만들려면 더 어렵게 뭐 윈도우 10을 만들려면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그런 모든 거를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화 시켜주는 언어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러는 겁니다. 이제 아래 한글은 문서를 편집하고 엑셀은 통계를 내주는 프로그램이지만 결국은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해서 그거에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한 달락에 오늘의 일지를 쓸 테니까 이걸 표로 이렇게 예쁘게 해서 색깔도 넣고 한 다음에 출력을 하겠어 라는 겁니다. 그런 명령어나 그런 체계들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프로그래밍은 언어는 뭔가 중개하는 역할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라 언어를 알든지 아니면 중간에 해석해주는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람이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면 컴퓨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진짜 이진수밖에 몰라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에게 최대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이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100에서 50을 뺀 결과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말한다면 100에서 50을 뺀 결과가 뭐지? 모니터에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아주 친절하게 이런 걸 딱 알아두면 좋겠지만 뭐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이 일반화가 되고 요즘에는 워낙에 음성인식도 잘 되니까 뭐 시리나 빅스비나 또는 알렉사가 처리해 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컴퓨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영어, 일본어, 뭐 한국어 있는 것처럼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고요. 그 파이썬은 최소한 100에서 50을 뺀 결과를 알고 싶다. 그러면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result라는 데에다가 100에서 50을 뺀 결과를 넣어라.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화면상의 결과는 result다라고 출력을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당연히 사람의 언어가 쉬워 보이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굉장히 고급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 뭐냐면 이제 이것도 조금은 지금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추상화된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result라는 데에다가 숫자 100 빼기 50을 넣고 그 다음에 pri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출력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죠? 컴퓨터는 뭐만 알고요? 네, 010밖에 몰라요. 이진수밖에 모르는 애예요. 근데 걔한테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했다는 건 되게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얘는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하이 레벨 랭귀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파이썬이 굉장히 쉬운 언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언어는 굉장히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어떤 언어 알고 계세요? 네, 아마 C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들어라도 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나 C++, 자바, 그쵸? HTML 혹시 아실까요? 그 다음에 뭐 PHP, 파이썬,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혹시 자바스크립트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그 컴퓨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알고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C나 C++, 자바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언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많다. 왜 많을까요? 그만큼 컴퓨터 기능에 맞춰서 뭔가 사용자가 명령을 내려주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도 뭐 한국어가 갖는 특징이 있고 영어가 갖는 특징이 있고 일본어가 갖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각각의 특징을 가지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결국은 뭐예요? 뭔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파이썬을 배우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저금, 뭐 이자율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메모장이라든지 뭐 그림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텐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컴파일러 언어랑 스크립트 언어로 나눠요.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해요. 컴퓨터는 뭐만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진수 0101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명령어를 내릴 때 제일 좋은 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1000, 01, 0011, 1100, 0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명령 내렸다가는 아무도 프로그래머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수 A에다가 3을 더해라.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뭐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파이썬에서 쓰는 정도? 그러니까 A는 A 플러스 3 뭐예요? 기존의 A 값에다가 A 더하기 3을 해라 하는 값을 집어넣어라. 이 정도까지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파이썬이든 C든 C++ 이걸 어떻게 해요? 어셈블리 언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계어예요. 기계어로 바꿔줘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어셈블러가 그제서야 이진수를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 사용자는 어디까지 작업을 해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어셈블리 언어까지 구사할 수 있다면 굉장히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프로그래밍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겠죠. 자, 어찌됐든지 사용자가 이런 식의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컴파일러 방식, 두 번째는 스크립트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컴파일러 방식은 이제 컴파일이라는 언어가 뭐예요? 컴파일 한다는 게 뭔가 썼고 뭔가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인터프리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한다.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봐도 컴파일러를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이 작성하는 코드가 이게 다 코드예요. 두 개 다. 이 코드가 좀 단계를 많이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뭔가 조립이 되고 조합이 돼서 정말 새로운 뭔가로 바뀌는 거고요. 그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를 넣으면 그냥 바로 실행이 돼요.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언어는 조금 중간 단계가 약간 복잡하고 뭔가 최적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도 복잡하고 약간 프로그램이 코딩할 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말 그대로 대화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형태, 그 다음에 단순한 형태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컴파일러 언어보다는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이제 컴파일러 언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기계로 번역해서 뭔가 실행하는 언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알겠지만 exe 파일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랑 다르게 스크립트,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가 바로 파이썬인데요. 이거는 exe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냥 소스 코드 자체가 실행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 언어를 하면 아무래도 실행 속도가 스크립트보다는 빨라요. 그렇지만 이제 좀 단점은 있어요. 왜냐면 컴파일을 하게 되면 특정 기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윈도우나 맥 OS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특정 운용체제에 동속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어떤 기기에서나 다 실행이 돼요. 단 속도는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파이썬에 대한 한번 소개와 실행 방법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은 이제 그 1991년도에 탄생한 언어예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굉장히 뉴한 언어 중에 하나죠. 네, 프로그래머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언어고요. 최근에 인기 급상승 언어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했던 영상에서도 아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용자가 많은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인터프리터 언어가 사용이 조금 더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문적인 개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이썬이 또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네, 데이터 분석이나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이제 빅데이터게 되겠죠. 또는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에 따라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시큐리티, 보안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쉬워요. 우선 쉽고 결과가 바로 나와요. 빨라요. 그런 거, 결과 확인이 빠르다는 거. 읽기도 쉽고 작성하기도 쉽고 코드가 간결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드만 잘 짜면 윈도우에서도 돌릴 수 있고, 여러분이 맥킨토시 혹시 맥북을 쓴다 그러면 맥북에서도 돌릴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도 돌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의 특징은 이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되게 다양한 형태로 기능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도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구문이 비교적 쉽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C나 C++보다 문법이 신텍스가 조금 더 간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사과라는 게 사과, 바나나, 오렌지, 포도 안에 속하냐, 그쵸? 그러면 사과가 있습니다 라고 출력해라. 그럼 이제 화면에 사과가 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은 다양한 플랫폼,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OS입니다. 운영체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윈도우나 아니면은 맥OS나 또는 뭐 안드로이드나 뭐 리눅스나 이런 모든 운영체제에서 다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걸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함수를 다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라이브러리는 뭘까요? 약간 패킹이 됐다는 얘기겠죠. 라이브러리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딥러닝을 구현하기가 쉽고 파이썬 사용자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기가 쉽고 사용자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보안 모듈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도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요. 파이썬에 이제 그래픽 관련된 뭐 GUI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필요한 수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하는 플롯 라이브러리라든지 또는 뭐 자연어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생명공학 쪽, 그 다음에 게임 관련 개발하는 거, 웹 관련해서 뭐 서버나 이런 걸 구축해주는 네, 이런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파이썬 이런 장점만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이썬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파이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요.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요. 실행 속도. 결과는 빨리 나오는데요. 네, 실행 속도가 느립니다. 이제 우리가 단편적인 결과들을 볼 때는 빨리빨리 보여줘요. 인터프리터 언어니까. 근데 저희가 코드를 짜다 보면 이게 길어지겠죠, 코드가. 그래서 어느 단계 수행해서 뭔가 복합적인 결과를 낸다. 그러면 인터프리터 언어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컴파일러 언어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최적화 작업을 하지만 네, 인터프리터는 말 그대로 그냥 대화형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한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많이 프로그램 실행하고 노트북에서도 하지만 또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데죠. 그래서 모바일 컴퓨터에서 파이썬으로 뭘 바로 하는 게 아직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또 쉽게 말하면 또 이제 당연한 거긴 하나겠지만 소스 코드를 직접 배포를 해야 되니까 소스 코드를 직접 배포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거 뭐 약간 사용자가 수정하기도 쉽고 내가 좋은 기능을 막 파이썬으로 만들었는데 소스 코드 다 보여지면 이걸로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부가가치를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실험이나 연구용으로 굉장히 많이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뭔가 가능성을 트라이 하는데도 많이 쓰고 파이썬으로만 짜놓으면 C나 C++로 변환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딱 체계를 구축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또 파이썬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단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자, 파이썬 실행은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IDE 환경, IDLE 환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파이썬 IDLE라는 게 설치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출력을 하게 되거나 실행을 하게 되면 요런 창이 쉘 창이 뜨고요. 거기에 이제 프린트하고 여러분이 명령어를 넣어주면 해당 명령어가 출력이 되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숫자 덧셈을 넣어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화형 모드예요.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창에 뭐라고 나오냐면 파이썬 쉘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모양이 3개가 나와요. 꺽쇠가 3개가 나와서 여러분이 명령어를 넣고 하면 실행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거 이제 주로 대화형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봤지만 파일 메뉴에 new 같은 걸 해서 파일을 열 수가 있었죠. 이게 스크립트 모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코드를 적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런 메뉴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네. 왼쪽에 대화형 모드는 소스 코드가 이제 이 대화형에만 남기 때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단위로 뭔가 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대화형 모드보다는 스크립트 모드가 좋을 것 같고요. 간단간단 바로바로 테스트 해보려면 대화형 모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스크립트 모드를 쓸 예정인데요. 스크립트 모드는 설명드렸지만 파일 메뉴에서 new 파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new 파일을 하면 이렇게 파일 수정창이 뜨고요.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hello world라는 걸 출력해라. A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B에다 20을 집어넣어라. 그걸 더한 거를 출력해라. 이런 명령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네, 원하는 경로에다가 쭉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런이라는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런을 누르시고 런 모듈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런 모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걔를 누르게 되면 출력이 되고 출력 결과는 당연히 IDLE 화면에 뜹니다. 예, 대화형 창에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신 형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결과창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개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에 대한 거, 가장 기본적인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러 언어의 차이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썬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자, 어떻게 실행하는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